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실 때 숨을 참으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화장실에서 온몸에 힘을 주며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의 자료를 보면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응급 상황으로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변을 보려고 악을 쓰듯 힘을 주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데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울산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68살 임경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수년째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 이상을 보내셨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숨을 참으며 힘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힘을 주고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신속한 발견으로 큰이름 면하셨지만 이후 검사 결과를 보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임경자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힘을 빼고 난 후에도 가슴이 한동안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일어설 때 다리나 허리가 심하게 저려서 버티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신호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 10분 중 8분 가까이가 공통적으로 힘을 더 세게 줘야 변이 잘 나온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습관은 만성변비를 악화시키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씩 해부해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비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생리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가장 위험한 4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위험한 습관들이 어떻게 심장과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굳어지고 느려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의 3단계 해결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변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하는 생활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며 마지막 7번째로 변비약에 대한 흔한 오해와 올바른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핵심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화장실이 더 이상 두렵고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변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서서히 그 능력이 변합니다. 장의 운동 기능은 물론이고 근육의 탄력성,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속도도 모두 점차 느려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에 가까운 분들이 크고 작은 배변 장애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타깝게도 이분들 대부분의 장 자체는 의외로 건강하고 기능이 멀쩡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변을 보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힘을 줘도 별 문제 없이 잘 나오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집착합니다. 안 나오면 더 세게, 그래도 안 나오면 더 오래 참고 힘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만성변비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복부 내부의 압력이 충분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배 안쪽에서 압력이 높아져야 장 속의 내용물이 아래로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맞습니다. 배변에는 분명히 일정 수준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항문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문에는 2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이 두 근육이 동시에 충분히 풀려야만 변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생각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을 더 많이 내보내려면 수압이 올라가야 하는 동시에 꼭지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수압만 잔뜩 높여놓고 꼭지를 꽉 닫아버리면 물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압을 높여도 꼭지가 닫혀있는 한 물은 그 자리에서 압력만 쌓일 뿐입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복도 압력만 잔뜩 높이고 출구인 항문이 긴장으로 닫혀 있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압력이 매일 반복되어 가해지면 직장과 항문 주변의 섬세한 조직과 근육은 점점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변을 시도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턱을 꽉 조이고 어깨를 한껏 올린 채 배 전체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도록 숨을 딱 멈추고 있는 힘껏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의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합니다. 뱃속 압력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열어야 할 항문 주변 근육까지 함께 꽉 조여져 버립니다. 출구를 열어야 할 항문 관략근이 오히려 더욱 꽉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역설적 항문 조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항문이 더 조여지는,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몸이 가진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변은 우리가 머리로 이제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반사라고 불리는 자율신경 반응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생리현상입니다. 장반사란 직장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이 모이면 장근육이 스스로 수축 운동을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합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뇌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 자체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억지로 힘을 쓰면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배변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힘으로 변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장반사가 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편안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변비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을 먼저 인지하고 멈추는 것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은 바로 숨을 참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숨을 멈추고 온몸에 힘을 주면 일시적으로 뱃속 압력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내부, 즉 흉곽 내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의 양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과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의 급격한 혈압 변화가 고령층의 뇌졸중과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혈압 변동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어르신이나 이미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일어나려는데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숨을 참고 힘을 줄 때 생기는 급격한 혈압 변화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로 내원하신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숨 참고 힘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은 1분 이상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변이 나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밀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몇 분씩 쉬지 않고 힘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분이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몸이 배변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힘을 준다고 해서 변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과 항문 주변 근육이 과도한 부하를 받아 피로해지고 기능이 저하될 뿐입니다.
근육은 쉬어야 회복되듯이 배변에 사용되는 근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수십 분씩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인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탄력을 잃고 약해져 결국 만성변비와 치질 같은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반응이 없는데도 오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변이가 전혀 없거나 배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 주변의 혈관과 조직이 아래로 눌리는 시간이 길어져 장기적으로는 항문 조직이 늘어나거나 직장 점막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치질이나 직장 탈출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욕구가 없는데도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것이 습관화되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전문가들은 3분에서 5분 안에 반응이 없다면 과감하게 일어나는 것이 장기적인 장 건강에 훨씬 이롭다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변이도 없는데 무조건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습관처럼 변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화장실에 앉으십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들려는 마음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변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앉아 오래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장반사를 억누르고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 즉 변이가 느껴질 때 그때 가서 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위험한 습관들, 즉 숨 참고 힘주기, 1분 이상 밀어내기, 반응 없이 오래 앉아있기, 변이 없이 무조건 앉아있기. 이 습관들을 오늘부터 단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 건강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비가 단순히 화장실이 불편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얼마나 조용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장기화되면 장 속에 변이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되어 체내에 재흡수됩니다. 이는 만성 피로감, 이유 없는 두통,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가 심한 분들은 배에 가스가 차서 복부가 더부룩해지고 그 압박감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를 가진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약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화장실 문제 하나가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까지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며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 화장실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3단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변기에 앉는 것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앉는 자세 하나만 바꾸어도 배변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먼저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단단히 붙여주세요. 발이 공중에 떠 있거나 발꿈치만 바닥에 닿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서양식 변기는 한국인의 체형에 비해 높이가 높아 발이 자연스럽게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 몇 권을 겹쳐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고 골반 각도가 최적화되어 배변에 필요한 압력이 안정적으로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팔꿈치를 무릎 위에 살짝 얹는 느낌으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앞으로 숙여보세요.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체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직장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항문 바로 위에 연결된 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 변기에 그냥 앉으면 이 직장이 약간 꺾인 각도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변이 내려가는 통로인 파이프가 구부러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꺾인 각도가 변이 내려가는 길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이 꺾인 각도가 훨씬 펴집니다. 파이프가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변이 지나가는 길이 자연스러워지고 훨씬 적은 힘으로도 원활한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줄 때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배변을 가장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호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빠르게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3초에서 4초에 걸쳐서 아랫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가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꼽 아래쪽이 앞으로 나오는 복식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내쉬는 시간은 4초에서 5초 정도로 급하게 내쉬지 마시고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속도로 내쉬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앞으로 내밀 때 복근에 일부러 힘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숨을 내쉬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배가 앞으로 부풀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두세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숨을 내쉰 상태에서 배를 앞으로 내민 그 자세를 유지하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때 억지로 힘을 추가로 주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몸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감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수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시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 변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장반사 때문입니다. 자세를 제대로 잡고 호흡으로 압력을 아래로 모아주었다면 그 압력이 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직장 안에 적정 압력이 모이면 장이 이를 감지하고 스스로 수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배출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추가로 주는 순간 한문 근육이 다시 조여지면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처음에는 5초, 10초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몸에서 무언가 반응이 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단 3분에서 5분 안에 신호가 없으면 과감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화장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해결법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주제로 변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하는 생활습관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에서의 자세와 호흡이 당장의 처방이라면 이 생활 습관들은 우리 몸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솔루션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변이 딱딱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분 부족입니다. 변이 딱딱하면 아무리 자세와 호흡이 완벽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더 효과적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섬유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특히 변비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영양소를 줄이더라도 섬유질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던 나물 한 접시, 김치 한 보시기, 잡곡밥 한 공기가 사실은 최고의 변비약입니다. 대표적인 식이섬유 풍부 식품으로는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미역, 다시마, 사과, 바나나, 귀리, 현미, 보리, 된장,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장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단, 섬유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물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합니다. 섬유질만 먹고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져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히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맨손 체조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가 장에 좋은 이유는 걸을 때 우리 몸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그 리듬이 장에 그대로 전달되어 장 운동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는 복부 근육의 자연스러운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잠깐 안고 있는 동작이나 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변이가 왔을 때 절대 참지 마세요. 바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변이를 자꾸 참으면 우리 몸은 점점 그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장은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는 신호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계속 무시하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의 신호가 왔을 때 곧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평생 건강한 배변 리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위장결장 반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화장실을 전쟁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과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 나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는 편안한 마음가짐, 그 여유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변비약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하게 열리고 우리가 긴장하면 몸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오늘부터는 화장실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 근육을 풀고 그저 편안하게 우리 몸이 일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로 변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약을 오래 드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우리 장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약 없이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약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극성 변비약으로 장 근육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효과는 빠르지만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둘째는 팽창성 변비약으로 식이섬유 성분이 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을 유도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삼투압성 변비약으로 장 안의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역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자세와 호흡,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권장합니다. 약은 정말 필요할 때 잠시 도움을 받는 보조수단일 뿐 평생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단, 변비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심한 복통이 동반되거나 최근 몇 주 사이에 갑자기 변비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단순 변비가 아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